중간에 끊겼으니까 다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AN과 BN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기가 막히게도 이것이 인수분해가 딱 되죠. 그래서 AN이 BN보다 크기 때문에 AN은 앞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 와, 이거 잘 만들었네.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 하는 것이 BN이 되겠다.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 AN분의 BN이라고 하는 것들의 극한값, 나눈 값은 어떻게 될까? 정리하면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과 분모의 분자에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인 3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동시에 나눠주시면 수렴하는 분자 분모의 극한값이 나오겠죠. 정리하면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1과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극한값. 그런데 이게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0이 되므로 남는 숫자는 뒤에 있는 숫자들만 남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남게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5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자연수 n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각 변을 n등분하여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데 이것을 n등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그렇죠. n분의 1 n등분했으니까 n분의 1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n분의 1 요것이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이랬을 때 이런 정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 AN이다 라고 했네요. n등분했기 때문에 가로 n개, 세로 n개로 해서 AN은 n 곱하기 n개가 되겠죠. AN은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생각하기 좀 어렵지만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이쪽 가로에도 n개, 세로에도 n개, n 곱하기 n개의 정사각형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찍히는 꼭지점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꼭지점 가로에 몇 개 있나요? n개가 아니라 n 플러스 1개가 있죠. 그 다음에 세로에도 몇 개가 있나요? n개가 아니라 n 플러스 1개가 있죠. 그러므로 예측할 수 있는데 n 플러스 1의 제곱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BN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숫자의 극한값 문제 풀어보도록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n제곱 그 다음에 bn n제곱 플러스 전개하면 2n 플러스 1이고요. 동차식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가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결정한다. 1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16번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2n, 0을 지나는 원 x의 n제곱 플러스 y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n의 제곱에 접하는 직선의 y 절편을 an이라고 하자. 이때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an을 구하시오. 단 an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도 아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가 되죠. 이 문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점 2n, 0을 지나고 어떤 직선인지 모르겠죠. 직선이 있겠죠. 직선. 원이 있고 여기 옆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있고 어떤 원이냐면 반지름이 n인 원이다. 중심이 원점이고 이런 원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은 2n, 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 n보다 이제 2배 떨어진 지역을 지나면서 원과 접하는 그림이 좀 약간 이상하네.
접하는 y절편, 이쪽에 이제 y절편을 AN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네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 접선의 방정식과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y절편을 구하게 되겠죠. y절편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극한값 y절편 AN을 구해서 극한값을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하실 수 있겠나요? 자, 제일 먼저 한번 해보죠. 접선의 방정식을 y는 k 곱하기 기울기 x-2n이라고 써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것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하는 게 뭐가 돼야 된다? 반지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문제 풀면 되겠죠. 루트 그러면 k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kn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정리하면 조금 공간이 모자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k 값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음수여야 되니까 음수인 것 하나만 골라보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다. 그러므로 AN은 이 식에 K값을 대입했을 때 Y절편 X값을 제외한 나머지 상수 부분이 되겠죠. 뭐가 되겠냐면 3분의 2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n을 붙인 값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주어진 식 리미트 n에다가 식에다가 대입하면 n 플러스 1분의 an은 3분의 2루트 3n이기 때문에 자 1차 동차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는 3분의 2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극한의 문제라고 하는 걸 다루다 보니까 역시 이제 엄밀한 증명을 다루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극한의 문제라고 하는 걸 접근하고 거기에다가 조금 이제 그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산하는 형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수렴하는 식으로 식을 바꾸어서 변형해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단원 1단 원인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 부분을 했고요. 아마 수열의 극한은 여러분들이 미리 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쉽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하실 텐데요. 조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난이도가 좀 있는 급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극한을 배웠으니까 합 중에서도 무한히 많은 항을 더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죠. 이렇게 무한히 많은 항을 더하면 당연히 다 무한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심지어는 양의 숫자, 양수만 무한히 많이 더해도 무한대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히 많은 숫자라고 하는 걸 더해도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한번 여기 어떤 사각형이 있냐 하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떤 것들을 더할 것이냐 하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곱한 숫자와 2분의 1을 세제곱한 숫자 해서 계속 연속으로 무한히 많이 더한 숫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한대가 될까? 양수인데 당연히 무한대가 될 것 같나요? 근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런 정사각형의 2분의 1 얼마인가요? 이 정사각형의 반이 되겠죠. 반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2분의 1과
2분의 1의 제곱은 얼마인가요? 반의 반이기 때문에 위에 부분에 해당되겠죠.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세제곱은 그것의 반이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4제곱,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의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5제곱, 6제곱인 부분. 그 다음에 7제곱인 부분, 8제곱인 부분, 9. 이상하게 이런 것들을 더해도 점점 작아지고, 요 작은 범위로 작아지면서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이 넓이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죠? 야, 이거 아무리 해도 계속 점점 작아졌어. 너무나 작아져서, 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넓어봤자 뭐가 될 것 같다? 1이 될 것 같다. 자, 이런 것들이 무한등비급수, 아주 신비로운 무한등비급수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한급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